아파트 층간소음 1년 시달린 끝에 받은 위로금.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이야기 들으시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 거예요. 경고만 100번, 경찰 신고만 15번, 관리사무소 민원만 50번, 그리고도 위층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애 키우는 집이 다 그렇죠, 뭐. 층간소음 문제 남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디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요? 정민아 씨가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건 2021년 3월이었습니다. 신혼집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마련한 내 집, 우리 집. 그 설렘이 채 2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5월이 되면서부터였어요. 밤 10시만 넘으면 천장에서 쿵,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시작됐고 뭔가를 끄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진동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미나 씨는 처음엔 참았어요. 아이 키우는 집이니까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소음은 밤 11시를 넘겼고 12시를 넘겼고 결국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미나 씨는 불면증이 생겼어요. 재택근무를 하던 남편도 집에서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위층 사회비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건 30대 중반의 남성 최대현 씨였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애들이 좀 산만해서요. 조심할게요. 미안하다는 말이었지만 그 말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소음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어요. 관리소장이 직접 사후비로 문을 두드렸는데 최 씨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애들 뛰는 소리가 소음입니까? 미나 씨는 6월부터 소음 측정기를 직접 구매해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55dB에서 최대 70dB를 오가는 소음이 하루 평균 40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야간 권고 기준은 38dB예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였던 거죠. 7월엔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41호 문을 두드렸지만 최 씨는 아예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경찰은 민사 문제라 강제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8월, 9월, 10월. 미나 씨는 총 15번 경찰에 신고했고 관리사무소엔 50건의 민원을 냈고 위층 문을 직접 두드린 것만 7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어요. 11월 계단에서 최 씨 아내를 마주친 미나 씨는 간청했습니다. 제발 밤 10시 이후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최 씨 아내의 대답은 싸늘했어요. 우리 애들 놀 권리도 있어요. 공동주택이 싫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세요. 그 말에 미나 씨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2021년 12월 미나 씨는 최대현 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200만 원이었어요. 1년간의 정신적 고통, 불면증 치료비, 소음 측정기 구입비, 그리고 집값 하락 우려까지 계산해 넣은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는 층간소음, 그게 그냥 불편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이를 키우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그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웃 간의 배려와 개인의 권리 사이 그 경계선을 법원이 어디에 그을 것인가. 이게 오늘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먼저 미나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환경부가 정한 야간 기준치인 38dB를 평균 20dB 이상 초과하는 소음이 매일 밤 40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이 1년 동안 100번 넘게 개선을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불면증이 생겨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 남편과 다투기 시작했으며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내가 쫓겨나듯 나가야 하나는 그 억울함.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반면 최 씨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6살, 4살이다. 집에서 뛰지 못하게 하는 건 아동학대 아니냐. 고의로 소음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활 소음이다. 원고가 워낙 예민한 사람이고 다른 층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1,500만 원은 터무니없이 과도하다. 나름의 논리가 있긴 하죠.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민원 기록을 보니 301호와 201호 주민들도 똑같은 민원을 넣은 내역이 있었어요. 다른 층 사람들은 아무 말 없었다는 최 씨의 주장이 그 순간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미나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최 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한번 눌러봐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내용이 공개됩니다. 자, 그럼 실제 판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6월 1년 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최 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은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그것이 이웃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방청석에 미나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결론은 원고 일부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지를 핵심 근거로 들었어요. 첫 번째는 수인 한도 초과, 즉 참아야 할 한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환경부 기준인 야간 38dB를 평균 20dB나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으로 명확히 증명됐거든요. 두 번째는 개선 노력 부재였습니다. 100번 넘게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 쉽게 말하면 알면서도 내버려뒀다는 판단이었어요. 재판부는 민법 750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 자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밤 11시,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소음은 정당한 양육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상 금액은 3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1년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신경정신과 치료비 30만 원, 소음 측정기 구입비 20만 원이었어요. 집값 하락 우려는 구체적인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 금액 1,500만 원은 다소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마무리하며 최 씨에게 당부했어요. 오늘 판결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 태도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진정한 해결은 서로의 이해와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미나 씨는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기록을 시작하세요. 소음 측정기로 날짜, 시간, 데시벨 수치를 꼼꼼히 남기고 관리사무소 민원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수하고 접수 번호까지 챙겨두세요. 경찰 신고 기록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기록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미나 씨가 승소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꼼꼼한 기록 덕분이었어요. 반대로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100번 요청을 무시하는 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300만 원. 너무 적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딱 적당하다고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버딩미를 구독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판례들 앞으로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